준비 패밀리 총출동 GV여서 역대 가장 많은 게스트 분들과 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영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랑 좀 몇 번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 대가족의 그림을 또 보고 싶어서 찾아와 주신 분들 좀 이렇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관객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서로서로 오순도순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준비되시는 대로 입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약간의 네, 입장 가능하신 분들부터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먼저 나와주셨고요. 네, 약간 지금 자리 싸움이 시작됐네요. 약간의 눈치 싸움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끝까지 박수를 쳐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의리와 함께 시작해보는 대화 같은데요. 네. 영화가 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개봉한 지 2달이 넘어가지고 약간 시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대인원의 살구팀이 총 출동을 한 것을 보니 이제 슬슬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또 관객분들 만나러 와주신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각자 인사와 소개와 이런 것부터 해보면 좋겠습니다. 애진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살구에서 김정서 역할 맡은 배우 나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5월에 한빛 기자님을 전주에서 만났어요. 은빛살구로. 그리고 나서 1년 거의 다 돼가네요. 반년 더 이상. 개봉은 1월에 했지만 그때부터 그냥 뭔가 계속 레이스를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여러 차례 몇 번 했었는데 GV는 한 번 했지만 몇 번 왔는데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한비 기자님이랑 또 시작과 마무리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어요. 안녕하세요. 안석환입니다. 작품이야 맨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는 게 이직 같습니다. 그래서 몇 작품을 했을까요? 어쨌든 꽤 많은 작품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울컥해지네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 이 은빛살구 마지막 GV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그 동해시에서 저는 올로케이션을 거기서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앞으로도 여기 젊은 친구들과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현 역을 맡은 강봉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인연을 만나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자의 삶에 아주 좋은 시간들인데 시간 기꺼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끝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른 헤어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 역할의 최정현입니다. 이렇게 화분 같은 금요일날 여기 와주셔서 그리고 은빛살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웅 역할의 윤서정 배우라고 합니다. 주인공 우리
예진 양과 안석환 선배님 그리고 감독님 길게 이제 GV 그 스케줄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막판에 이제 이렇게 지난번 화요일 날 참여하고 오늘 참여하는데 너무 좋은 배우님들과 너무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 OTT 나오니까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미소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혜정 역을 맡은 박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마지막에 또 관객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역 조화성입니다.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개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의 연출한 정광래입니다. 겨울에 개봉해서 지금 이제 봄이 되는데 정말 저도 이 GB를 많이 하고 상영을 하면서 저도 안에 충만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를 정말 다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멘트의 내용과 이 숙련도에서 누가 GV를 많이 참여했고 누가 이제 요즘에 시작했는지가 약간 느껴지는 그런 첫 인사 소개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의 목표는 최대한 게스트분들이 한 번이라도 마이크를 더 잡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님에게 제 생각에는 마이크가 가장 적게 돌아가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이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은 거의 2달 동안 몇십 번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동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애초에 좀 감독님이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첫 그림의 영화와 그 막상 영화를 만들게 되고 관객과 만나면서 내 영화가 이런 영화였구나. 사실은 약간 이런 깨달음의 지점도 지난 2달간 좀 있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개봉 소회랄까요? 좀 감독님이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영화와 지금의 영화 간에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시는지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해볼까 봐요. 이 영화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과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영화 이제 합격 발표가 4월 달이었어요. 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서랑 경연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을 이제 가지고 이제 또 갈등하고 이들 이 여행에서 좀 돌아보고 하는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웠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쓰면서 디벨롭하면서 좀 더 가족이 가깝게 되고 그 가족 안에서 내가 얽히는 나의 변화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영도 하고 개봉도 많이 하면서 가족은 저한테 항상 저를 감싸고 있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떤 껍질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이제 약간 녹으면서 이제 좀 더 온전히 저 혼자 이렇게 세상을 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제일 요즘에 느끼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한번 대화를 시작해볼까 봐요. 오늘 행사 시작 전에 이 꽝 없는 럭키드로우로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의 기분이 약간 좋게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떠오르는 질문도 좋고 영화 이렇게 봤다. 이렇게 좀 마주 앉아서 육성으로 대화 나누는 건 한동안 또 없을 일일 테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도 같이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저 영화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는 그 철없는 부모 밑에서 진짜 주인공이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그리고 뭔가
결국에 자식들은 안주하잖아요. 그 환경에. 근데 그거를 벅차고 나가서 그 말에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약간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가족과의 연 끊기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과감히 심지어 마지막에 엄마까지 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대견했고 진짜 구질구질한 우리네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질문 남기고 싶은데 여기서 제일 감초 역할이었던 윤서정 배우님이랑 그 같이 바람피던 안석환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안석환 배우님한테는 그렇게 나쁜 남자면서도 여자들한테 사랑받았던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도 약간 그러고 싶고 막 쓰레기처럼 굴고 싶은데 모두가 막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심리? 약간 갑의 위치를 알고 싶고 윤서정 배우님한테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어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고상하게 차도 마시고 저기 프랑스 여자처럼 담배도 피고 집에서 우아도 떨고 약간 이런 반전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착하게만 살면 맛이 없으니까 안석환 배우님 사랑받는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명진 스님이라고 그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간신 전문가라고 항상 그러세요. 그 간신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역할도 아마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집사람도 그런데 그 택시 그 씬이 제일 좋았다고 내 연기가. 그래서 내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역은 저한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역할이고 역할을 수행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못 해보는 것을 영화상 연기를 하면서 해도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연기자들은 그때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배우라고 하나 봐요. 사람인 면에 안일비자 쓰잖아요. 배자가 사람 직역을 하면 사람이 아닌데 우수한 우자를 써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상상력이나 모든 것을 다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겠죠. 어쨌든 저는 갑질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보는 우리도 연기를 잘한다라는 것에 말 뜻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안석환 배우님 보면서 꼭 우리 삶에 자리했던 누군가들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관객을 또 되게 몰입하게 되는 요소였던 것 같고 같은 의미에서 윤서정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도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어떻게 좀 연구하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담배를 못 폈어요. 그전에는 못 폈었는데 한 2달 전 촬영하기 2달 정도부터 담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담배가 이런 분위기를 내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과장되게 사람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면서 그 경홍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영주의 그 착하게 살면 재미없지 여자 버전 느낌으로 조금 뭐 어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용히 뒷공무니에서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집에 딱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주도하는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택시 장면까지 해서 굉장히 그 연결되는 부분이 영화 장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배우가 갖고 가야 되는 게 많아서 일단은
그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 여자가 왜 영주라는 캐릭터를 사랑할까, 같이 옆에 있어야 될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유 없이 그냥 마냥 끌리고 마냥 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와, 그리고 나중에 뭐 돈을 그 투자하고 다 잃어도 좋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뭐 인생 멋있게 그냥 한번 딱 날리고 뭐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들도 연락 안 되지, 가족도 없지 뭐 그런 여자가 뭐 이렇게 뒤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뭐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뭐 보내는 거, 주변에 뭐 소문이 안 좋더라도 뭐 어때라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다 배제하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캐릭터가 너무 생소했지만 너무 재밌었고, 안성과 선배님과 같이 촬영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네, 저도 택시 장면 그냥 NG 없이 쭉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리고 되게 편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 둘이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가 또 있으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객분이 약간 이 정서 보면서 많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 뭔가 철부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애인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 정서 삶 속에 자리한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둘씩 떠나보려는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연기로 통과해 오신 배우님은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 정서라는 역할을, 그리고 이 영화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에 제가 느꼈던 정서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낌과 지금 느끼고 있는 지점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일단 지금 그냥 문득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낌이 들었던 건, 난 되게 참 좋은 글을 만났다, 배우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분 한 분씩 너무 제 역할을 다 잘 해주니까 이게 정서는 거기서 그냥, 아니 우는 게 아니라 목이 그냥 물 좀 마시라는, 괜찮아요. 좀 놓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잘 배우로서, 인물로서 잘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는 다 이분들 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체적으로 느껴졌다면 그거는 제 주위에 있는 인물들이 입체적이었기 때문에 다 그랬구나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장편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 제가 되게 애쓴 것보다는 이분들이 애써주신 것을 내가 되게 많이, 터치들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내가 좀 그렇게 빛나고 막 색깔들을 입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오늘 지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게 지금 제일 큰 감상이고요. 하나 더, 그냥 그런 거 연결해서 하나 더 생각이 났던 거는, 다른 어떤 영화를 이제 제가 또 만나게 되면 이렇게 서성 선배님이나 이렇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영화에서 되게 좀 재밌게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정서로는 지나오면서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와, 이런 얘기고 이런 거를 겪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하면서 제 안에서도 다시
재해석되는 인물을 좀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뭘 통과한 건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제서야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진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제가 얘는 이런 애인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바깥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그 인물을 같이 느끼면서 통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기엔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재밌네요. 저희 다음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여기 맨 앞에서 손 들어주세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은빛 살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은행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보통 대사 중에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장면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언급되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제대로 봤다면은 전혀 이렇게 언급되어지거나 저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나혜진 배우님께는 저게 금팔찌를 버리잖아요. 지금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싸구리다 싸구리. 그때 그 감정과 지금 다시 그 장면을 찍는다면은 감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좀 시세를 궁금합니다.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목에 대해서는 감독님 이 질문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아마 아까 은빛살구의 뜻이 은행이라는 걸 이 작품 통해 처음 아셨다고 했는데 모두가 그럴 거예요, 감독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목은 차용증이었다가 이후에 이고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용증이 붙은 색소폰 그리고 가족이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렇게 해서 제목 색소폰으로 됐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고 후반을 할 때 이 영화가 정서가 돈을 받으러 고향 동해시로 갔지만 자기 뿌리를 이루는 과정이구나 하고 제가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는 의미로서 정서를 중심으로 제목을 다시 지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했는데 이제 삭제된 장면이 있습니다. 영주가 가족여행 중에 정서만 데리고 가서 이제 중흥아파트 리허설을 줘요. 그래서 뒤편 베란다에 있는 그런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다. 너도 네 냄새 맡으면 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피우면 살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뿌리를 이루어가는 여정 이거가 좀 맞닿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정서가 이 영화 끝에서도 자기 냄새를 피우고 자기 뿌리를 이루길 바라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일단 제 취향으로는 어떤 장면이 제목을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제목이 택시 드라이버면 뭐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기타나게시 감독의 소나티네처럼 피아노 소나타 상중주 뭔데 느낌이 뭔가 막 이런 느낌처럼 좀 더 다양하게 공명할 수 있고 관객이 이 영화만의 어떤 고유명사로서 해석할 수 있는 일대의 대칭이 아니라 나름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가지게 된 거가 가족끼리 어떤 사랑을 이루는 거기도 하지만 자산 증식을 하는 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은빛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빛 살구가 이제 아파트를 갖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도 할 수 있고 곱씹으면 좋겠다 해서 좀 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하다가 이 아까 얘기한 점 3분의 2였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이렇게 이야기가 변침을 하면은 관객분들이 많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서울 부분, 뭐 이후 부분에 진짜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이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다. 이 제목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 영화의 흐름에 관객분이 편안하게 하면서 본인의 여백으로서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눈물과 피를 머금고 이렇게 잘랐다가 다시 붙였다가 다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집이 때 열심히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끝없이 고통받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애진 배우님 금팔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팔찌는 그러게요. 요즘 시세라고 하면은 그 금팔찌 그런데 촬영할 때가 좀 생각이 나요. 그게 원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로케이션 가기 전까지는 그 왠지 그 영내
역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 막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은색 큰 건 되게 팽 치면 팽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통일 거라고 혼자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래도 뭐 영화 소품팀에서 만들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화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좀 즉흥적으로 쓰레기통이 없어서 바닥에 버릴 수도 없고 막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거를 원래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냥 이거가 촥 하고서 그 금과 은이 이렇게 땡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소리와 어떤 그런 경쾌한 어떤 이것을 뭔가 내가 탁 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그 화단에다 버리는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디렉션 지시가 왔고 그 지시가 와서 이제 그거를 어떤 느낌일까 아빠랑 이렇게 해서 헤어졌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은팔찌가 걸린 거 이걸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일까 해서 툭 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라고 감독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깽 하고 뭔가 탁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그때 당시에는 착 안 와닿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로 보다 보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정서의 시각으로 그걸 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이 정서라는 사람의 그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금값이 얼마던 간에 그거는 어쨌든 그 동생 진영이 정혜한테 받은 어떤 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여기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소품인 건데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거기다 두고 가는 게 거기서의 어떤 거기서 느꼈었던 어떤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기도 하고 정혜랑의 약속한 거를 그냥 그걸 버림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어떤 선택인 거예요. 그 정서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짐을 한번 쑥 하고 그냥 미련 없이 두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하면 정서가 아예 저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느낌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정서라면 여전히 저걸 두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이 됐을까요? 그럼 시세와도 상관없이 버리는 선택을 하셨던 걸로. 이게 뭔가 마치 화단에 보물찾기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걸 버려두고 가잖아요. 약간 숨겨놓는. 그래서 제 눈에는 그 물건이 더 은밀해진다? 더 비도덕적인 물건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팔찌 그 팔찌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장면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생각하시는 동안 이쪽 질문이요. 네. 저는 사실 은비살구 그 영화제에서 전주영화제에서 못 보고 이제 근데 오늘은 안석환 배우님 오신다 그래서 영화 내용 아무것도 모르는데 왔는데 안석환 배우님 역할이 조금 그래서 당황했고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는데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정서한테 좀 착했던 고향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서 박미선 배우님께 이제 역할 준비하시면서 좀 이제 뭐 준비하셨던 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운전을 잘하시는지 그런 거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고요. 그리고 비흡연자여서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구현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전도 제가 면허가 없어서 또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고 면허를 취득해서 촬영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긴 했는데 구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흡연자를 흡연자로 만들고 이제 운전 면허도 없던 사람을 면허를 따게 한 감독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전 사실 이 동해 친구들 그 박미소 조화정 배우님 두 분께 좀 다 궁금했던 건데, 그 정서랑 이렇게 셋이 이 친구들을 놓고 보면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이제 갖는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 고향을 상대하는 마음가짐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굉장히 떠나고 싶어 했고, 누구는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거기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이유도 조금 두 분은 각기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었겠지만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도 꽤 많이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인물의 그 현재에 이르게 된, 영화 속 시점에 다다르게 된 데까지의 어떤 마음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며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떤 이야기들을 각자 좀 그리셨는지 이런 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유난히 마이크 소리가 거의 크네요. 건강하네 마이크가. 일단 제 상황을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접근을 했는데, 저도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 2명 있는데, 그 둘은 지금 지방에 아주 잔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온 케이스여서 또 이제 반대 입장이 궁금해지더라고. 이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또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명절이나 뭐 이렇게 내려가는 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실제로 안전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무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저기 공기업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하고, 그게 또 몸에 배어 있고 일에 배어 있고, 그럼 태준도 이제 그런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좀 제 친구들을 모티브 삼으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미소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 이 혜정 배역을 보고 일단 저랑은 너무 많이 다른 인물이어서 너무 다른 인물이어서 좀 할 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항상 뭐 이상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혜정은 그렇지 못한 인물이라서 하면서도 좀 가엾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혜정의 그 프롬이 낭낭한 모먼트들이 영화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인물 같다는 느낌도 줄 만큼 굉장히 당당한 그런 느낌들이 특히 이 동해 그 배경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많이 기억에 남는 인물이었는데요. 캐릭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정현 배우님과 강봉성 배우님까지 이야기를 좀 듣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는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것도 지금 너무 재밌는데, 강봉성, 그러니까 한쪽은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캐릭터고 한쪽은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각자 좀 캐릭터 탐구 어떻게 하시고, 솔직히 감독이 왜 나한테 이 역할을 제안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인물이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 궁금합니다. 봉성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제게도 그러한 어떤 남성적인 시선과 집을 갖고 싶은 욕망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과 만났을 때도 솔직히 이실 짓고 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다시 또 잃어버리는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 상태로 이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딘가에 있을 법한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청춘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쫓는, 그것이 행복인 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최정현 배우님. 저는 그냥 왜 이 주희가 영주 옆에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영주 옆에 있게 할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주희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그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주희는 어떤 자신의 울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되게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니까 사실은 정서한테도 뭐 미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봐서 또 애틋함도 있을 거고 짠함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쌓이고 모이고 해서 어떨 때는 또 삐죽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차갑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피를 빨아먹는 시를 할 때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주위의 어떤 눈빛 살구가 깨지는 모습이었고 굉장히 솔직한 모습이 저렇게 나타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그러면 이어서 들어볼게요.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네, 처음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듣고 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좀 두려웠는데 영화를 계속 보다가 끝까지 보니까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각 배우분들의 그 캐릭터가 너무 잘 살아있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안석환 배우님이 그 윤서정 배우님하고 이렇게 사귀셨을 때, 바람을 피셨을 때, 돈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외로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그 밑바탕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컨셉으로 잡고 사귀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함께 살고 계셨던 부인 역할을 하셨던 배우님한테 여쭤볼 거는 이 상황을, 바람 피는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윤서정 배우님하고 주인공인 나혜진 배우님하고 처음에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윤서정 배우님이 이렇게 칼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거기를 팅 하고 튕기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어떠한 이렇게 전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뭐 이러한 장난 같은 것들을 많이 치셨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바람피는 남자 심리. 오늘 이 바람남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배우님. 네.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장만민 감독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겠죠. 어떻게 이성이 만나는데 금전적인 것이 다고 아니면 뭐 그 밖의 것들이 다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좋은 게 정말 좋은 거다라는 시도 있지만 그게 제일 그렇지만 현대 사회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살다 보면은 어떻게 조리에 딱딱 맞게 사라지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굉장히 부조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정말 잘 썼다. 그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시 또 중언부언됩니다만은 이성이 만났을 때 뭐 어느 한 부분만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계산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좋아서 또 뭐 아파트도 얘기하고 뭐 금전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몰래 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배우 아주 혀를 끌끌셨는데 감독님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항에서 이제 한 번씩 헌팅도 가고 이제 여행 가면서 어민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근데 패션이 다 하나같이 아독다독하고 되게 고급 브랜드의 진짜 금팔찌와 은팔찌와 신발도 장화도 다채롭고 되게 꾸미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새벽에 못된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오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매표를 올릴까 말까 할 때 그런 당당한 어깨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뭔가 이게 그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기가 있고 이러면은 다 남자든 여자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어시장 안에서 작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시장의 경험과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영주는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어떤 매력을 알아본 게 아닐까,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알고 있죠. 그리고 여자가 경옥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인은 다른 여자가 있는 영주와 자신의 곁에 그렇지만 있는 영주를 둘 중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자기 옆에 있는 영주 쪽으로 그냥 마음을 잡았겠죠. 그렇게 살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최종 강자 약간 윤서정 예진 배우님의 첫 만남 씬에서 그런 설정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둘의 어떤 전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로 좀 짜서 진행을 하셨던 걸까요? 이제 대본에 있었어요. 그 장면이 대본에 있었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지나가면서 봤었던 그냥 정서가 지나가는 저기 횟집 아줌마 좀 있으시네, 여기도 있으시네, 이런 걸로 그 중에 여러 아줌마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저는 영주와 관계가 있으면서 정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제 행동, 뭐 학교 갔다 왔네, 이렇게 했는데 동생도 태어났네, 이런 걸 다 과정을 좀 지켜봤던 그 인물로 커서 딱 찾아왔을 때 색다르게 보였을 것 같고 왠지 그냥 경옥만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여밀었을 때도 그냥 경옥이는 주저함이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정서가 알아서 받겠지 하고 조금 이렇게 쿨하게 뭐 정서 캐릭터도 아니까 뭐 위협적이나 이런 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만났어.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 물어볼 때 돈 아니면 안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 자체가 그냥 경옥을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 그냥 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정서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고 사실 정서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내려왔잖아요. 머리가 되게 복잡한 상태로 내려왔는데 또 그 전 만남에서 되게 그냥 어제 본 사이처럼 그냥 동네 이모 대하듯이
이렇게 그 친밀감이 투명스러움 속에 또 느껴진단 말이죠. 좀 정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장 이렇게 뭐 새벽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활기차기도 하고 엄청 굳이 나쁘게 얘기하자면 어떤 드센 혹은 되게 솔직한 화끈한 어떤 이런 성향이 있을 건데 그 생활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이 친구는 계속 일을 도우면서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손님들을 끌어오기도 하는 일도 정혜가 하기 이전에 정서도 했었을 건데 그런 거 안에서 성격이 많이 바탕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버지 친구분들 만나면은 이제 너가 누구냐 하면은 그냥 저 길렬이 딸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얼굴을 다 알지만 제가 계속 변해가니까 알아보기 어려우시지만 하는데 그냥 그거를 제가 모른 채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누굽니다. 그냥 먼저 얘기하는 너스레를 떠는 지점이 익숙한 분들한테 그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를 어색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으로 제가 정서를 해석을 해 나가면서 경옥이라는 사람도 언제나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도 어른을 볼 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옥이 아줌마는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맨날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막 주차선 타고 오신 아저씨한테도 품 흘리셨잖아요.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친구라면 굳이 이 칼 내밈에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친구다. 그런 어떤 배짱이 서울에서는 없어도 요 익숙한 내 동네 내가 살던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손 뻗으면 다 아는 그런 지점에서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서히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면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라면 동시에 잠깐만요. 동시에 뭐야? 손 3개가 일단 저희 위에서 먼저 받아볼까요? 손 들어주셨죠?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오랜만에 캐릭터와 인물이 돋보이는 영화를 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2시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궁금한다기보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뭔가 저기 포스터에도 있지만 다들 시선이 다 서로 마주보는 느낌보다 가족이지만 다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 너무 끈끈하지도 않고 너무 냉정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각자 모든 인물들이 뭔가 좀 단단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이제 캐릭터를 연구하시고 연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뭔가를 어떤 거를 두고 가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정서, 정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횟집이라는 공간 거기서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가족 거기에서 또 이어서 언니가 했던 일을 하고 언니랑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는 이런 식으로 정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같이 일했던 횟집, 동해시를 중심으로 하나씩 관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캐릭터들은 강원도 동해시를 제가 여러 번 가면서 느낀 그리고 이해한 이 도시의 배경과 이제 맞닿아 있어요. 태중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일함대가 동해시의 메인 그런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인식이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동해산 정착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군 일함대를 다니지만 정서랑 친구였고 같은 꿈을 꿨지만 지금 다른 선택을 한 이런 결로 하나씩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각자 이런 거 하나씩 내 캐릭터는 그래도 이런 느낌이었다. 이거만큼은 내가 잡고 갔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진행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성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놓지 못하는 건 시청 누나? 네, 시청 누나를 놓지 못했죠. 네. 안정적 삶, 어떤 안정적 미래는 이제 절대 놓지 못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상형 혹은 이상향에 존재했던 이제 정서에 대한 또 마음은 있으니까 당연히 응원도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최대한 그냥 간결하게 집중하려고 했고, 불필요한 부사들은 빼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한테 돈 얼마쯤 보내셨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배우님은? 저는 500만 원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 배우님. 저는 일단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거를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 끝내 나갔습니다. 네. 저는 가족이 다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너무나 많은 한 사람과 함께 그냥 발 하나 정도 딱 담근 느낌으로 계속 그 느낌에서 그 상태에서 더 발전하고 싶지 않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이 여자의 삶과 그리고 가끔씩 외로우면 조금 눈치 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인은 그 무코에 만들어 놓은 자기의 환경, 집, 딸, 남편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아니었나, 그걸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경연이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게 정서를 사랑을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이제 소유로 이어졌을 때 왜 소유로 갈 수밖에 없을까? 그냥 존재를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으로 이어지고 그 욕망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한 인물이 보였고, 이왕 보여줄 거 확실하게 한번 욕망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제 사랑의 어떤 형태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어 있는 어떤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자기 자신은 그거를 사랑이라 믿는다. 근데 자신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이 하마구치 유스케가 들어있는 말까에서 했던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다. 예,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저는 좀 연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진심인 걸 알겠는데 의외의 우수저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석환 배우님. 저는 인생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살 더 살아서 20세기를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천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왔거든요. 천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온 세대로서 당연히 딸에 대한 사랑, 또 인류 혹은 천륜이 있으면 인륜이 있지 않습니까? 인륜이란 말도 이게 혼자서 각자가 아니라 서로 살 부딪히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냐. 물론 동물들도 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캐릭터가 온다 하더라도 저하고 부딪히면 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만큼 살아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딸과 다음에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20세기의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역할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대표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다들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네요. 근데 정서는, 그리고 저도 정서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나죠, 나. 나를 위한, 나를 배반하지 않는 선택. 내가 괴롭지 않을래. 나한테 떳떳할 어떤, 끝내 떳떳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털터리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됐지만 그게 차라리 낫다. 내가 가지지 못할 욕망과 욕심과 사람과 사랑을 뭐 왜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바에는 그냥 무로 다시 나로 돌아간다. 나를 위한 선택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생이라는 거는 인간의 뇌에 없는 단어래요. 그렇게 희생을 할 수가 없대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다 나를 위한 거래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기가 힘드니까, 그러기 괴로우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정서도 결국엔 다 나를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목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욕망을 얘기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소원 들어주셨던 마지막 분 질문까지 받고 선생님이셨나요? 아래쪽에 아니셨나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기 질문자지만 끝으로 한번. 우선 그냥 저는 좋았던 점 말씀하고 싶어서 장면 중에 5명이서 그 가을에 산 갔을 때 거기서 뭔가 홀수로 다니면 꼭 소외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둘둘 하나일 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에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홀수면 한 명은 꼭 소외되잖아요. 그 느낌이 그 사람의 개인의 감정이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도 그 새엄마가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도 혼자였잖아요.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 색소폰 장면에서도 이 주인공이 아빠가 그 색소폰 부는 장면을 그림도 그리고 벽에다가, 그리고 혼자 아빠가 부르고 있을 때 빤히 쳐다보면서 약간 주인공의 파더 컴플렉스, 애정 결핍, 너무 못난 아빠인데도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눈빛이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좀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영화 처음 만났던 날부터 약간 좀 머릿속에 스르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각자 좀 애착이 가는 장면을 하나씩 꼽으면서 끝인사를 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좀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안 나왔더라도 남이 한 걸 봤는데 너무 잘했다 이런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좀 지금 애착이 가는 장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진 배우님부터 쭉 가볼까요? 뭐 오늘 없고 저는 계속 항상 저한테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정서가 캠코더 이제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캠코더를 바라보면서 그 계속해서 줌이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해맑은 정혜가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있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낮잠을 자는 그 씬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의 정서는, 그리고 연기하던 나혜진이라는 사람도 그냥 왠지 뭉클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자기가 이게 되게 부럽고 이게 나의 다 가장 큰 결핍이구나, 내가 결국 이거를 되게 부럽기도 하는 어떤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캠코더를 딱 닫으면서 결국에 이것을 막 이건 내게 아니야, 혹은 이런 거 탐내지 말자,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더 울컥울컥 했었던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씬이 가장 정서가 많이 짠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정서라는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그 살면서 제가 이제 저는 많이 느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게 가장 큰 위로고 용기고 그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신 분들도 같이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꼭 포기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시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들 마무리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뭐 보면 항상 2% 부족해서요. 항상 후회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영화 전체로 봤을 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금팔찌를 버리는 장면에서 뭐 한 가지 좀 조언을 하자면 만약에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아마 정서에 대한 연민이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잖아요. 이게 쓰레기하고 완전히 절연하는 그렇게 됐다면 그건 보통 사람들의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완전히 개욕하는 거지, 개욕. 그러면 만약에 주인공의 심리가 그 정도까지 갔다면 아마 그냥 해소됐다. 그런 그것이 과연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심리가 관객에게 전달됐을 때 그것은 연민이 들기보다는 그냥 해소된 느낌? 그냥 그래서 아마 더 좋지 않다라고 저도 그 장면에 같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러면 쓰레기통 아마 만들었을 걸 준비했을 거예요. 네, 준비했었는데 화단이 어떠냐? 네, 내가 화단이 어떠냐?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주인공의 정서의 정서가 완전히 해소돼서 이거는 나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민이 좀 더 있게 주인공이 좀 더 연민이 가려면 그렇게 액팅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저는 다 좋았어요. 사실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만큼 또 연습을 많이 했던 작업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또 그렇게 요구도 했고 하면서 계속 찍기 전에 연습하자. 그래서 또 모여서 연습했잖아요. 모여서 연습해서 하고 현장에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주저주저리 떠서 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매번 다른 장면이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떠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이 질문을 확장시켜서 제 마음 안에 이 질문 방송 든 생각인데 문득 그 장만민 감독님이 이 글을 쓰는 장면들이 조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은빛살구 장면을 저는 못 봤는데 그거를 제가 상상해봤을 때 장만민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타자기를 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만들었고 덕분에 이제 저는 거기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장면이 제가 이 은빛살구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 마음에 떠올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덕분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 여정 감사합니다. 정말 작별하나 보네요 이제. 네 이제 오랜 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정서랑 헤어지면서 끝까지 다져가지 못했던 주희를 보면서 좀 짠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정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장면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시위하는 장면, 기이한 동작과 그리고 거기에 포스터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직원들 모습이 어떤 그 기이한 동작은 절실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슨 뭐 구경하듯이 보는 그런 되게 부조리한 장면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가면서 모두 다 한 번쯤은 겪었을 그런 부분에서 이 은빛살구에 나오는 정서의 여정처럼 나를 찾아가고 나의 소신을 선택하는 그런 일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용기 있는 삶을 나부터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정서가 이제 공간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이방인인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 장면이어서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전 GV에서 이런 질문 받았었는데 제가 애정하는 장면은 정서가 캠코더 바라보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 장면인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이 친구가 언제 무너지나 이걸 좀 흥미진진하게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른 부분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거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어떤 같이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이라는 이제 텍스트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영화의 장면과는 또 별개로 또 마지막이니까 이 여정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GV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지방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여정들이 너무 다 하나하나 꼬집을 수 없이 다 기억에 남아서 장면들이 그냥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와주셔서 마지막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정서의 이제 장면이 가장 지금 마음에 남습니다. 그날 잔디에 누워서 단장을 자고 김치찌개에 밥 2그릇을 비웠는데 그게 맛있었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도 정서한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혹은 좀 쫄게 되고 용기가 좀 떨어질 때마다 저도 머릿속에서 저는 계속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고 실제 여기 촬영 장소였던 곳에 다른 게스트랑 혼자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법처럼 그대로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빛살구랑 잘 헤어지시고 또 처음인 것처럼 다음 작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화 봐주시고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이렇게 대화도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1등 경품자는 단체 사진 촬영권이 있다면서요? 네, 두 분 앞으로 내려와 주시면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